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지난해 혹시 상반기에 유행했던 파이어족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그럼요. 이제 은퇴를 빠른 나이에 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립을 이룬 뒤에 은퇴하고자 했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정년퇴직을 하나의 목표로 꿈꾸고 있는 직장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굵게 다닐 것이냐 아니면 가늘고 길게 다닐 것이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직장인들의 생각이 좀 달라진 걸까요? 조금 1년 만에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파이어족 꿈을 접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주식과 가상자산 또 부동산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실제로 파이어족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들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어서로 분석됩니다. 그래서인지 파이어족들이 다시 안정적인 소득을 찾아서 일터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 정년퇴직을 원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60세에 퇴직하는 이 평생 직장 생활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직장인들 얼마나 될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 서울시 직장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좀 봤습니다. 이 재직 중인 40대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까지 일하고 싶지만 오래 다닐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반대로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닐 자신이 있다는 응답자와 또 정년과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을 모두 합쳐도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직장에서 일할 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본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은 10년 이상이 34%로 가장 많았고요. 5년에서 10년까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8%, 또 2년 이상 5년 미만도 22%나 됐습니다. 최근 이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 직장에서 근무 기간을 길지 않게 본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적당한 시기에 정년 퇴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네, 한 일자리 플랫폼에서 30대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22.5%가 희망 은퇴 시기로 60에서 64세를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하고 싶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다음으로는 55에서 59세, 그 다음으로는 65에서 69세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하는 정년 퇴직 기간을 상당히 길게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완전히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요.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2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퇴직 후 근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에 8명이 계속 일하겠다고 답한 건데요. 문제는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이 체감 퇴직 시기는 8년 이상 빠른 51.7세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별로도 좀 달랐는데요. 대기업 근로자들은 체감 정년 퇴직 시기를 49.5세로 봤고요. 중견에서 중소기업은 51.7세, 공기업은 53.8세로 가장 길었습니다. 네,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바라는 만큼 정년을 보장받으려면 어떤 게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제일 먼저 꼽은 게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했습니다. 이 정년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직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게 첫 번째인 건데요. 자기 직무에 대한 업적이나 지식 또 경험 등 이런 부분들이 타인에 비해서 출중할 때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업무 데이터에 발맞춰서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이렇게 업무에 대한 탁월한 능력은 기본이고요. 또 어떤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정년을 늘릴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조언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관리해라였는데요. 사실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직장 동료와의 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업무에만 좀 들여다보고 자기 업무만 관심을 갖게 되면 소통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조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과 함께 자신을 향한 일종의 평판 관리까지 이뤄질 때 이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만큼 대화 기술이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소통을 잘 해야만 성공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은 소통 능력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가운데 47%는 직장 내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코칭에 관심을 보이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스피치 전문가와 상담에서 좋은 화법, 또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는 의사소통법을 배우는 시기인데요. 한 사례로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배우는 직장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직장인들의 고된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사막 같은 직장인의 일상생활에 단비가 되어주는 것, 바로 잠시나마 숨 돌릴 수 있는 휴가인데요.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직장인 절반 이상은 여름 휴가를 포기하거나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요즘 휴포족이라는 말까지도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조사 결과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43.9%에 그쳤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직장인과 아예 계획이 없다는 이들을 합치면 56.1%나 됐습니다. 또 비정규직 또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이 급여가 낮을수록 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답한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름 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유보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 휴가를 갈 경우 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게 61.9%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7월 말, 8월 초 이때가 좀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즌이잖아요. 요 잠시의 여유로움도 누리기가 힘든 그런 현실이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어떤 음식을 사 먹거나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하나 사려고 해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마음 놓고 떠나기에는 이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항공료의 숙박비에 현지 음식값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이 성수기 숙박료는 비수기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싼데요. 아무리 숙박비를 낮춘다고 해도 껑충 뛴 밥값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길었던 폭우 때문에 먹거리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믿는 직장인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희망 정년과 또 체감 정년 사이의 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문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